이제 행렬과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어떤 행렬을 다루는 방법과 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고, 이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AX는 B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탐구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응선대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단원이 되겠고요.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사형을 다루면서 이제 응선대에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 응선대는 어떤 과목이냐면 AX는 B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푸는 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응선대의 목적은 그냥 이 AX는 B가 해가 있는지 혹은 해가 없는지, 해가 있다면 한 개인지 무한히 많은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응선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범위 때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그림이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아마 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면 중간고사 범위만큼은 확실하게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그림이 응용선형 대수학, 응선대의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이해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단어인 건 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행렬을 조금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다 적어둔 이 AX는 B라고 하는 것, 결국엔 응선대는 AX는 B이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 연립 선형 방정식을 푸는 것이 응선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중학교 때 배웠던 혹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연립선형 방정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x라고 하는 것이 변수가 되겠고 앞에 있는 a가 다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x는 우리가 이제 variable이라고 하는 건 n개의 variable이 있고 그 앞에 이제 m개의 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m개의 linear equations과 n개의 variable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일이 푸는 방법이 있고 뭐 대입을 해서 때려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감법이나 뭐 대입법, 소거법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조금 메커니즘적으로 기계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행렬로 한번 정의를 해볼 건데,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각각 이 X들의 개수라고 나타내는 A11부터 AMN이라고 하는 행렬로 나타낼 거고, X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집합, 이제 해 행렬로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X1부터 XN이라고 하는 이러한 행렬로 나타낼 것이고요. 그럼 이제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연립방정식에 해당하는 이 상수, 실수의 값을 나타내는 이러한 행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A라고 하는 것은 n by n 매트릭스고 X는 이제 n by 1 매트릭스.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n by 1 매트릭스입니다. 여기 제가 실수를 하나 있는데요. 이 지금 BN이 아니라 BM이고요. 네. Bm이고 이게 m by 1 매트릭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추후에 뒤에서 다루겠지만 행렬의 곱에 의해서 m by n과 n by 1이 곱해지면 n by 1 매트릭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걸 푸는 건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가우스 조던 소거법 혹은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걸 이용해 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걸 풀기 전에 row reduced epsilon form이라고 하는 이 기하행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형태를 조금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행렬의 형태를 보면 삼각형의 행렬을 가졌다 해서 upper triangular matrix랑 lower triangular matrix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upper triangular matrix는 U라고 쓰고 lower triangular matrix는 L이라고 쓰는데, 이제 U는 이렇게 행렬이 있을 때 아랫부분이 0이고 대각선을 기준으로 윗부분에 이제 값이 채워져 있는 것이 upper triangular matrix고, L이라고 하는 lower triangular matrix는 이거의 정반대인 아랫부분이 세워져 있고 윗부분이 0이 되는 이러한 행렬을 lower triangular matrix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런 A라고 하는 일반적인 행렬을 포워드 모식이라고 나와 있는 이제 그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U라고 하는 upper triangular 행렬을 만들어주고 back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로우 입실론, 이제 로우 리듀스드 입실론 폼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upper triangular 폼이랑 로우 리듀스드 입실론 폼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뒤에서 한번 다루겠지만 로우 리듀스드 입실론 폼은 대각선에 있는 성분들이
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요걸 지금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row reduced 립실론 폼의 형태를 잠깐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형태인 겁니다. U라고 하는 건 대각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값이 있고 뭐 또 다른 값이 있겠죠. 근데 어떤 값이 생기면 그 밑에 있는 나머지는 다 0이 되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다 0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행이 나타났을 때 어떤 값이 생기면 나머지는 다 0이고 몇 값이 있다가 또 다 0이고 또 다른 행에 새로운 행에 또 다른 값이 생기면 다 0, 또 있다가 새로운 행 생기면 또 0.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이제 upper triangular matrix가 되겠고 row reduced epsilon form이라고 하는 건 그런 와중에서 이러한 이 점이라고 표시한 이 아이들을 다 1로 바꿔주면서 이 1이라고 하는 값들이 있는 열에는 1을 제외한 나머지 양은 다 0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러한 형태를 가진 걸 row reduced epsilon fo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빨갛게 표시한 이 1들은 우리가 leading one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행이 아니라면 각 행에서 처음 등장하는 0이 아닌 수는 1이고 리딩 1이라고 부른다가 이제 row reduced epsilon form의 특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행렬의 행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이 다 0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0행은 row reduced epsilon form을 했을 때는 항상 맨 아래에 모여 있다 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리딩 1의 위치는 항상 한 칸 이상 뒤로 밀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딩 1이 여기 있으면 다시 여기 올 수는 없다는 거죠. 최소 한 칸 이상은 뒤로 밀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리딩 1이 포함된 열은 리딩 1을 제외하고 전부 0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row reduced epsilon form의 형태입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뭐 용어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A에서 U로 가는 걸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하고 U에서 R로 가는 걸 가우스 조던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약간 사소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EU 플러스 V 플러스 W는 O라고 하는 이제 UVW가 variable이 될 거고 이러한 방정식을 지금은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자, 이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일단 저희가 처음에 어떤 짓을 했었냐면 AX는 B라고 하는 A와 X와 B 각각을 모두 설정을 해서 해를 풀고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한번 그 작업을 해보면서 풀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A라고 하는 행렬은 어떤 게 될 거냐면 2, 1, 1, 그다음에 4, 마이너스 6, 0, 마이너스 2, 7, 2 라고 하는 이러한 행렬이 A라고 하는 행렬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를 풀어볼 건데 자, X라고 하는 것은 U, V, W가 될 거고 B라고 하는 행렬은 5, 마이너스 2, 9라고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방금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린 이 과정을 한번 이제 직접 대입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 이 식에서 이 다음 과정은 무엇이냐면 이제 개수를 맞춰서 뭐 더하거나 빼거나 등을 통해서 소거를 조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소거를 진행을 해볼게요. EU 더하기 V 더하기 W는 5를 남겨두고 이제 식을 조금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짓들을 해보면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는 0U 8V 그리고 마이너스 2W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의 두 배를 해서 빼주게 되면 두 번째 식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 다음 이 세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을 표현해 줄 거냐면 첫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을 더해주게 되면 0U 더하기 8V 플러스 3W가 1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행이라는 걸 기준으로 저희가 두 행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 그 다음 어떻게 했었냐면 한 번 더 정리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이 마지막 행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지막 행에다가 두 번째 행을 더해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2u 더하기 v 더하기 w가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u 8v 2w가 12가 되고 둘을 더해주게 되면 0u 더하기 0v 더하기 w가 2가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중학교에서 풀었던 방식대로라면 지금 이렇게 W는 2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W를 대입해서 V를 구하고 V와 W 모두가 나왔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U를 구하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구해보죠, 이대로. 그러면 W가 2가 나오고 W2를 대입을 하면 V가 뭐가 나오냐면 V가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U는 1이 나올 겁니다. 네, 제 계산이 맞다면 이런 값이 나올 건데 이게 이제 행렬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한번 살펴보면 이 상태를 A의 상태였고 이게 지금 엘리미네이션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달한 이 상태가 뭐냐면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상태인 U 상태로 도달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U 상태고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진행을 해주면 이제 마지막으로 답 로우 리듀스드 입실론 폼을 통해 이제 뭐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얘를 이제 행렬로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 1, 1, 4, 8,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이거를 이제 뭐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엘리미네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 값들도 당연히 바뀌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값들도 같이 엘리미네이션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행렬을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미네이션을 진행을 해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시계, 첫 번째 행에 두 배를 한 거를 빼준다 라고 저희가 아까 방금 표현을 했죠. 그러면 2, 1, 1, 5가 남게 되고 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세 번째 행을 더해주면 0, 8, 3이 돼서 14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트라이앵글러 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더해주게 되면 그럼 0, 마 8, 마 2, 마 12, 0, 0, 1, 2가 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우 이쪽 왼쪽에 이 점점점 왼쪽에 있는 걸 로우 리듀스드 엡실론 폼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꾸준히 이제 백 서브스티션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면 네. 이 세 번째 행에 두 배를 한 것을 두 번째 행에다 더해주게 되면 이제 0, 마이너스 8, 0이 될 거고 세 번째 행에 두 배 한 걸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0, 0, 1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세 번째 행에 자 이제 그걸 하기 전에 2, 1, 1 자 로우 리듀스드 엡실론 폼은 어떤 폼이었죠? 여기 있는 이 i가 다 1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1로 바꿔주게 되면 0, 1, 0, 1, 0, 0, 1, 2가 되고 이제 여기 남아있는 이게 1이고 이게 1이기 때문에 얘네가 다 0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0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각각 행을 빼주게 되면 2, 0, 0, 2, 0, 1, 0, 1, 0, 0, 1, 2가 되고 최종적인 형태는 1, 0, 0, 0, 1, 0, 0, 0, 1, 1, 1, 2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R이라고 하는 형태고 이게 이제 새로운 C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U, V, W였으니까 U는 1, V는 1, 뭐 W는 2다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푸는 게 바로 가우스 조던 소거법 혹은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로우 리듀스드 엡실론 폼으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아예 명시를 해줬어요. 로우 리듀스드 엡실론 폼을 구해라. 그런 식으로 아예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로우 리듀스드 엡실론 폼을 구하는 방법도 같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점을 한번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방금 제가 여러 가지 이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하면서 다양한 연산들을 진행했는데 이러한 연산들을 이제 기본행 연산, 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행 연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로우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이제 행과 행을 바꿔주는 작업, 그다음에 이제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과정들 모두 지금 방금 제가 계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왔던 과정들인데요. 이런 기본행 연산을 하는 이 매트릭스들, 이런 로우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퍼미션 매트릭스라고 해서 P라고 저희가 쓰고, 그다음에 한 행의 0이 아닌 상수배 같은 경우는 그냥 상수배를 해주는 형태로 써주고,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는 걸 이제 L 이렇게 E를 통해서 네,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각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뒤에 이렇게 예제를 준비해 놨으니까 예제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행렬 곱이라고 하는 이제 행렬 연산의 기본적인 것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행렬 곱은 A가 이제 n by n 매트릭스라고 하고 B를 n by k 매트릭스라고 하면 A와 B 행렬을 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n과 n, A 매트릭스의 열에 해당하는 부분과 E 매트릭스의 행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치해야만 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AB와 BA가 같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AB와 BA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같지 않는데 이거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증명은 쉽습니다. 그냥 AB 곱을 이제 바탕으로 그냥 이렇게 어떤 AB를 곱해준 이걸 바탕으로 연산을 그냥 대입해보면 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 혹은 그냥 발레 같은 거 하나만 바로 찾아서 보여줘도 증명은 바로바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곱은 어떻게 하냐면 AB는 C 즉 곱해서 C라는 매트릭스가 나오면 이 C라는 매트릭스는 M by K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 M by K 매트릭스가 되고 이 C라고 하는 것에 I행 J열의 원소에 해당하는 건 어떤 식의 값이냐면 A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이렇게 I번째 행과 B라고 하는 것의 J열 이렇게 각각 곱해진 이러한 값이 C라고 하는 것의 I행 J열의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렬 곱 같은 경우는요, 문자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고치형을 보실 때거나 이렇게 연습을 하실 때 보시면 그냥 이게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빠르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행렬곱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AB 같은 경우로 표현을 하면 각각을 컬럼 형태로 표현하는 것과 로우의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살펴보면 A, B 같은 경우는 A라고 줬을 때 B의 이런 컬럼들, B의 컬럼들과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AB1, ABN 이런 식으로 AB의 곱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B 같은 경우는 이제 A의 로우들을 바탕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게 되면 A의 로우들을 바탕으로 B를 곱해주니까 이렇게 각각을 곱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행렬의 곱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 1, 2, 3, 4랑 뭐 4, 5, 6, 7을 한다 라고 하면 그냥 이게 바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계산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6이 들어가겠죠. 그럼 두 번째는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7이 들어갈 거고요. 세 번째는 3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6. 네 번째는 4 곱하기 이제 3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7 이러한 값이 들어가는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왜 이렇게 곱을 잘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올 1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제 LU 팩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LU 분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인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는 A는 LU라고 하는 형태로 분해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PA는 LDU라고 하는 형태로 분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고사 때는 다루지 않지만 지금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응선되는 AX는 B라고 하는 것을 탐구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범위까지에는 보통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하는 정사각 행렬이나 조금 특이한 경우의 행렬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말고사 범위로 넘어가게 되면 보다 일반적인 경우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럼 나중에는 이제 이런 PA는 LDU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A는 S, V,
T, SVT의 이렇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어떤 분해를 또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3단원에서 이제 또 올소고날 매트릭스, 올소 노멀 매트릭스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면 더 많은 LU 분해 형태의 이런 다양한 분해들을 배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LU 분해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LU 분해는 뒤에서도 계속 나온다는 소리예요. 결국엔 뒤에서 조금 더 일반화된 LU 분해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조금 특이한 LU 분해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A는 LDU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 P는요, 아까 여기서 말했던 이 permutation matrix라고 해서 로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금 책에서 설명을 할 때는 로우를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경우들을 가지고 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예시로 가져온 경우도 로우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형태가 아니라 만약에 뭐 이런 형태였다면 저희가 로우를 한번 바꿔주고 이렇게 로우를 바꿔주고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로우 리듀스드 입실론 폼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혹은 어퍼 트라이앵귤러 형태를 이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어퍼 트라이앵귤러 형태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이런 형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끌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가져온 예제 같은 경우에는 로우 익스체인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 자, 이 매트릭스를 제가 LDU 분해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 L은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서 L은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고 D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U는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입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이제 대각선 성분만 값이 있고 나머지가 다 0이 돼버리는 그러한 행렬이 됐고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윗부분만 값이 있고 밑에가 0이고 로어는 그거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 분해가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고 이렇게 분해를 한 이유는 저희가 이런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형태로 계산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실제로 응선되는 컴퓨터에서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래밍의 시간 복잡도나 이런 단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이 E라고 하는 이 행렬. 아까 제가 위에서 기본행 연산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E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1이 있습니다. 3x3라고 생각을 해볼 때 혹은 그냥 임의로 생각해보죠. i행, 뭐 J열에 이렇게 해당하는 어떠한 값에 마이너스 L배를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 돼버리는 네. 나머지는 다 0인 이러한 행렬을 E의 I, J의 마이너스 L, L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원래 행렬 A에다가 곱해주게 되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I행에서 J열에 이렇게 마이너스 L배 한 만큼, 즉 I행에서 J열의 L배를 뺀 것만큼의 값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계산했던 뭐 아까 첫째 행의 두 배로 해가지고 뭐 빼겠다 뭐 이런 느낌이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 1에 1이라고 쓰면 지금 A가 3x3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살펴보자면 111이 되겠고 3행 1열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얘를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100이니까 첫 번째 항 그대로 들어갈 거고 010도 두 번째 항 그대로 들어가겠죠. 마일 01이니까 세 번째 행 그대로 남아있고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배를 하니까 실제로 144에서 1, 2, 3을 뺀 만큼인 0, 2, 1이 될 겁니다. 이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써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그 어퍼 트라이앵글러 형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2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해줄 거고 여기 2, 3도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와 2, 3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들어간 과정은 이제 이 3n에서 2열을 빼주게 될 겁니다.
3행에서 2열을 빼줄 건데 2열을 2행에 2배를 해서 빼주게 되면 이게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2, 3이 2라고 하는 걸 2행렬에다 곱해주게 되면 3행 2열에 해당하는 부분에 마이너스 1 표시해주게 되고 곱해줍니다. 그러면 2행에서 세 번째 행에서 두 번째 행에 2배를 뺀 만큼인 1, 여기 이제 0, 0, 1이 될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게 이제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형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분해할 수 있냐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와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의 곱으로 또 분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뽑아낼 수 있냐면 행렬 곱의 성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지금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D1, D2 이렇게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이 대각성분에 있는 값들만 써놓은 이 대각행렬 D와 대각행렬을 빠진 각각의 행들을 이 대각행렬 맨 앞에 있는 이 값들로 나눠준 값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때 물론 di는 0이 아니라는 이 대각성분들의 0 값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경우 이렇게 어퍼 트라이앵글러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U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는 DU로 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DU, 여기 지금 다 운 좋게도 111이니까 그냥 111을 쓰게 되고 이걸 다 1로 나눠준 값인 1, 2, 3, 0, 1, 0, 0, 0, 1을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지 아직 인버터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기본 그 로우 오퍼레이션에 들어가는 이 모든 행렬들은 다 인버터블합니다. 즉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A 옆에 있는 아이들을 역행렬을 이제 곱해주게 되면 역행렬을 취해주게 되면은 이 순서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역행렬을 먼저 곱해줘 여기 붙고 그 다음 이거 역행렬을 곱해줘 여기 붙겠죠. 그래서 2, 3, 2 마이너스 1과 2, 3, 1의 마이너스 1 순을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로어 트라이앵글러였고 이것도 로어 트라이앵글러예요. 근데 로어 트라이앵글러랑 로어 트라이앵글러를 곱하면 마찬가지로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얼마나 많은 로우 오퍼레이션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수많은 것들의 역행렬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된다 라고 해서 A는 LU 혹은 LDU 디컴포지션 팩터라이제이션으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혹시 질문이 없으시죠? 네. 지금 하는 이런 문제들도 지난 학기나 이런 기존 기출들을 살펴보면 다 시험 문제 한 문제 이상씩은 나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뭐 쉽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씩은 꼭 계산해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치다 보면 깨달으시겠지만 증명도 많고요. 계산도 많아요. 둘 다 많아서 시간이 부족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증명에 시간을 좀 더 쏟아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과정을 조금 최대한 빠르게 줄이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계산을 많이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팩토라이제이션을 배우는데 이거 왜 배웠냐라고 하는 걸 잠깐 살펴볼 건데 어쨌든 AX는 B라고 하는 이 원 리니어 시스템을 우리가 UX는 C와 LC는 B라고 하는 두 개의 리니어 시스템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을 거고 A를 U로 변환하는 과정과 B를 C로 변환하는 과정은 가우스이안 엘리미네이션,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방금 여기서 아까 진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AX는 B고 A는 LU 팩터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죠. 뭐 DU를 보통은 U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럼 이제 A가 LU이고, 그다음에 여기다 적어주게 되면 LUX는 B가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UX는 C라는 걸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LC는 또 B라고 하는 이렇게 식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렇게 팩터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것과 이렇게 로우 리듀스 입실론 폼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요걸 지금 여기서 이제 의미 있게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 앤 트랜스포즈 매트릭스가 있는데요.
이걸 이야기할 땐 지금부터는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 즉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다룰 겁니다. 그래서 A는 이제 n by n 매트릭스라고 할 거고요. 이 인버스 매트릭스와 관련한 이제 명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명제들을 이제 제가 아마 마지막 튜터링 시간 때 가져와서 증명을 대부분 해드릴 건데 그 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들을 몇 가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버스 매트릭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레프트 인버스랑 라이트 인버스를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레프트 인버스라고 하는 개념이랑 라이트 인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이 두 매트릭스가 같을 때 이제 뭐 A의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한다. 그래서 A가 인버터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요. 뭐 그 부분은 이제 2.6단원인가 2.4단원인가의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서의 정의는 A, B는 BA는 I라고 하는 항등 행렬, 항등 행렬이라 하면 대각 정사각 행렬이고 대각 성분이 모두 다 1인 이러한 행렬을 의미하죠. 나오게 되는 이러한 B를 우리는 A의 인버스, A의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A의 역행렬이다 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이제 명제 조건들이 있는데 A가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뜻은 if and only if 이건 이제 동치라는 뜻이죠. 엘리미네이션이 n개의 피봇들을 생성한다, 만들어낸다. 이제 피봇이라고 하는 개념은 AX는 B라고 하는 솔루션을 구하다 보면 이제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어쨌든 이런 걸 한번 기억을 하고 계시고 A가 인버터블하다. 인버터블이라고 하는 건 역행열이 존재한다 라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A가 인버터블하다는 건 AX는 B의 솔루션은 X는 A의 인버스의 B가 유일하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A의 역행열은 단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라는 뜻과 같게 되겠죠.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만약에 X의 이제 논제로 벡터 이제 AX는 0인데 논제로 벡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어쨌든 0이 나왔다는 건 A가 인버터블 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X는 0 벡터가 아닌데도 두 행렬을 곱했는데 0이 나왔어? 그러면 A는 인버터블 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디멘션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컬럼 스페이스, 뭐 로우 스페이스, 뭐 널 스페이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잠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실은 x가 0벡터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0벡터가 아닌 두 벡터를 곱해도 0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다음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전치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A의 그러니까 A의 행과 열이 이렇게 M과 N이 있었다면 트랜스포즈는 행과 열을 바꿔주는 걸 트랜스포즈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T라는 기호를 쓰게 되고요. A 트랜스포즈의 IJ라고 하는 건 AJI가 된다. 이러한 매트릭스를 A 트랜스포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성질들이 있어요. 이것들 모두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증명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B 트랜스포즈가 B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A의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는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증명은 일단 이제 이러한 사소한 증명들은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튜터링 때 한번 할 예정인데 이것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보자면 어, 이제 그냥 그 당연한데요. A, B의 IJ 행을 직접 구해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A, B의 IJ의 트랜스포즈가 A, B의 JI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까 여기서 행렬 곱에서 나타냈던 어디겠지? 이러한 방식으로 일단 적어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A의 컬럼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B의 이제 A의 컬럼들
이제 B의 로우들이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컬럼을 위에다 쓰고 로우를 밑에다 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얘도 이제 A, B의 JI가 곧 A, B 트랜스포즈의 I, J가 될 거니까 얘는 A의 J의 B의 I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A의 J 행과 J 컬럼과 B의 I 로우가 이제 되겠죠. 얘는 이제 어떤 거랑 같냐면 B의 I와 A의 J랑 같습니다. 그리고요, 얘는 이제 B 트랜스포즈 I가 되고 A 트랜스포즈 J가 돼서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의 IJ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라고 하는 새로운 행렬을 둬가지고 AX는 이제 I라고 하는 행렬을 새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AX는 I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한번 해보시고 모르겠다면 세 번째 튜토링에 들어와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A와 A 트랜스포즈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뭐지?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그렇게 크게 그렇게 막 유의미한 어떠한 값으로 들리지 않으실 건데 만약 기말고사 범위가 되시면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제 기말고사 범위로 가시게 되면 뭐 헐미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좀 확장된 버전이 있고 뭐 유니터리 매트릭스 등등 점점점 확장되는 매트릭스들이 있고요. 이게 나중에 복소수까지 확장이 되면서 아까 했던 그 LU 팩토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팩토라이제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A랑 A 트랜스포즈가 같구나 라고 하는 걸 이 정의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출몰할 법한 명제가 하나 더 있죠. A와 B가 인버터블하면 AB 역시 인버터블함을 보여라. 인버터블하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의 역 역시 성립합니다. AB가 인버터블하면 AB 또한 인버터블하다 라고 하는 역이 성립하는데 이거의 역을 증명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이 아닌 지금 이 화살표를 증명하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증명을 하실 때 응선대 같은 경우에 정의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이 아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인버터블하다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A의 인버스와 B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는 건데 A, B가 인버터블 하고 싶은 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A, B에 X를 해서 I가 나오고 X에 A, B를 해서 I가 나오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X가 뭔지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X를 한번 B의 인버스, A의 인버스라고 해볼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A와 B가 인버터블하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A의 B의 X라고 하는 것은 A의 B의 B 인버스의 A 인버스가 되고 이게 I가 되겠죠? 역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그럼 AI, A 인버스가 되겠죠. 그런데 AI는 자기 자신이죠. 다시 A 인버스가 되고 얘는 정의에 의해서 I가 됩니다. 한쪽 화살표가 끝났어요. 그럼 XAB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B 인버스 A 인버스 A의 B이기 때문에 이게 I가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또 I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 증명이 정말 쉬워도 한번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꼭 시험 보기 전에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의 역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의 역 같은 경우는 배우 명제를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행렬에 대해서 조금 해봤는데 역행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조금 존재를 해서 성질을 좀 살펴봤고 일반적으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2x2 행렬에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x2 같은 경우는 조금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반적인 역행렬 방법은 구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2x2에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아요. 2x2에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요. A가 이제 A, B, C, D라고 하고 A가 인버터블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버터블이면 이제 중간고사 범위 이유인 determinant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나올 거예요. 이게 0이 아니어야 한다. 지금은 표현하기 쉽게 하자면 AD-BC가 0이 아니다. 와 동치입니다. 이게 동치고요. 그리고 이럴 때 A의 인버스는 어떻게 되냐면 AD-BC분의 1에 DA-B-C가 됩니다. 네. 그래서 왜 이걸 외우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이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 행렬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아까 했던 그 팩토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해서 행렬을 구해야 되는데 이 계산 과정이 귀찮다 보니까 2x2의 경우에서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구하라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2x2는 예를 들어서 1, 2, 3, 4다 하면 일단 AD-BC가 0이 아닌지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AD-BC가 0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A의 인버스라고 하는 건 AD-BC가 마이너스 2분 2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4, 1, 마 3이 역행렬이 되겠죠. 그럼 행렬의 성질에 의해서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 1,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 역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실제로 곱해주고 반대로 뒤집어서 곱해줘도 그 항등행렬 i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블록 행렬을 통해서 구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역행렬을 구하려고 하는 정사각행렬과 아까 이 점점점 기억하시죠? 같이 엘리미네이션 하는 여기에 항등행렬 i를 같이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a를 엘리미네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럼 a를 엘리미네이션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 뭐가 나오냐면 u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 이게 l의 인버스 1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되냐면 한 번 더 u를 i라고 하는 지금 로우 리듀스드 에필론 폼으로 바꿔줄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가 인버터블 하면 a의 로우 리듀스드 그 폼은 무조건 i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i가 튀어나오고 얘는 그거에 역연산을 해줬기 때문에 a의 인버스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행렬을 이렇게 쓰고 1, 1, 1, 0, 0, 0, 0, 0, 0 이렇게 써가지고 계속 엘리미네이션해서 1, 1, 1이 나오게끔 해주면 이게 곧 역행렬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1단원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다 알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고 가장 응선대에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게 바로 이제 2단원부터일 텐데 이제 2단원으로 한번 넘어가서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2단원은 벡터 스페이스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요. 아마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처음 들어본 개념이라서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도 뭔가 익숙한데 어려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일단 벡터 스페이스는 뭐냐면 이 수많은 조건들을 만족하는 집합이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네, 간단해요. 그냥 저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 벡터 스페이스다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조건이 뭐 어떤 조건들이냐면 간단하게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벡터 에디션이라고 하는 것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닫혀 있다 라고 하는 건데 벡터 에디션은 뭐냐면 얘는 이제 벡터의 합 이런 식으로 벡터의 합에 대해서 닫혀 있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실수에서의 곱에 대해서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닫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벡터 스페이스의 성질들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외우시면 좋지만 아, 이거를 굳이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아마. 문제를 푸는데 이게 주어지거나 이게 다음에 벡터 스페이스인 걸 보여라 혹은 서브 스페이스인 걸 보여라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몇 가지 테크닉을 알려드릴 건데 그 몇 가지 테크닉에 의해서 자명하게 성립된다라는 이렇게 자명의 논리를 바로 쓸 수가 있어서 네, 상관이 없게 되죠. 어, 좋아요. 그럼 일단 이 각각의 성질들 한번 각각의 이제 특징들을 살펴볼게요. 일단 벡터 에디션에 닫혀 있다는 건 벡터 스페이스 VN이라고 하는 그 안에 모든 벡터, 이미의 벡터 V1과 V2를 뽑았을 때 그 둘을 더하면 그 더한 벡터도 다시 그 벡터 공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그 V1, V2에 대해서 서로의 V1 더하기 V2는 V2 더하기 V1이 성립해야 한다. 그다음 이미의 세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한다. 그다음 이게 지금 많은 이제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개념이 이제 요 4, 5번이 될 건데요. 여기서 V1이 벡터이고 E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벡터라고 해볼게요. 이 E는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V1은 모든 벡터에 대해서이고요. 그래서 V1 더하기 E가 V1이 나온다면 이때 이 E를 0벡터라고 쓴다입니다. E가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이 0이 아니라 0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체계에서 0에 해당하는 부분이 E라고 하는 부분으로 대체되는 거죠. 그 다음 그 다음은 뭐냐면 V1이라고 하는 벡터가 모든 벡터에 대해서 있고 어떤 임의의 X 벡터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 안에 어떤 것 V1과 X를 더해서 아까 여기서 정의한 이 0 벡터라고 하는 i가 나온다면 이 X를 마이너스 V1 벡터라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실수체계 얘도 그냥 벡터 스페이스인데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 0에 해당하는 건 0,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0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벡터 에디션이고 1번부터 5번까지가 그 밑에가 이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스칼라 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수로 바뀌었죠.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어떤 모든 실수 C에 대해서 모든 벡터 V가 있을 때 CV도 V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가 되겠고 그다음 모든 실수 C1, C2에 대해서 모든 벡터일 때 이렇게 이 C2V에다 C1을 곱하나 C1, C2를 그런 거에 V를 곱하나 순서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실수 곱셈 항등원 1에 대하여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덧셈은 여번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1이라고 하는 것과 V 벡터를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V 벡터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 항등원 1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 1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만족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C1, C2 실수인 i에 대해서 V1, V2가 있을 때 이건 상수고 벡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성립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의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다음 어떤 공간이 벡터 스페이스임을 보여라라고 하면 원래대로라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그러므로 얘는 벡터 스페이스입니다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가지만 두 가지 정도만 크게 증명을 하시면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따라서 알아서 증명이 되는 그러한 이제 논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만약에 증명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딱 두 가지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 보이시면 될 거예요. 이 둘을 어떻게 보이면 되냐면 어, 그냥 그 안에 있는 임의의 두 벡터를 뽑아요. 뽑아서 두 벡터를 더해주고 근데 이제 더할 때 그 두 벡터를 더한 값이 다시 원래 그 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실수와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곱한 값이 마찬가지로 다시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자명하게 그 둘에 의해서 나머지가 자명하게 딸려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음 튜토리얼 때 한번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실제로 이제 제가 지난 학기에 시험 봤을 때는 벡터 스페이스임을 보여라는 문제가 4문제가 나왔어요. 그 1번 문제가 다 증명인데 그게 다 벡터 스페이스임을 보여라 안 보여라 뭐 이런 문제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서브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V가 벡터 스페이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브 스페이스는 뭐냐면 non-empty set 절대 비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ubset of V V의 서브셋이어야 돼요. 서브셋과 서브스페이스는 꼭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non-empty subset of V가 서브스페이스인 거예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 닫혀 있는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도 벡터 스페이스이긴 한 거죠. 단지 empty set이 아니고 V의 서브셋인 거죠. 이러한 조건에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서브스페이스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linear algebra의 four fundamental subspace of linear algebra라고 하는 건데 column space, null space, left null space, row space 혹은 column space of A transpose라고 하는 이 4가지 스페이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 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이 컬럼 스페이스는 뭐냐면 컬럼스들 이 컬럼들의 리니얼 컨비네이션의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이 리니얼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선형 결합이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i를 A의 컬럼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CI를 실수라고 하면 이렇게 C1부터 이렇게 더해준 이 i를 우리가 리니얼 컨비네이션 형태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컬럼 스페이스는 이런 아이들의 집합이 컬럼 스페이스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주어줬으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A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컬럼들을 다 구하고 이 컬럼들의 리니얼리 컨비네이션 형태로 표현을 하면 그것의 컬럼 스페이스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널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AX는 0의 솔루션들 그러니까 AX는 0이라고 하는 이 X들의 모든 집합이 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컬럼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는 뭐냐면 이 A 대신에 A 트랜스포즈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곧 로우 스페이스가 될 거고요. 레프트 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A 트랜스포즈가 들어간 그러한 스페이스입니다. 지금 맨 처음에 보셨던 이 그림이 바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죠. 네,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과 이것에 대해 지금 이제 온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일단 컬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를 왜 했냐면 이 두 개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두 개를 바탕으로 어떤 AX는 0 그리고 AX는 B라고 하는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이 솔루션을 한번 구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챕터 2인데 이 챕터 2의 목적은 AX는 B의 해를 찾는 거죠. 근데 이제 AX는 B는 어떤 형태냐면 A는 M개의 linear equations과 N개의 variable을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X는 B가 해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면 B는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의 원소여야 한다입니다. 자,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X라고 하는 X1부터 XN까지라고 하는 벡터가 있을 거고요. 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A의 컬럼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AX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게 곧 컬럼 스페이스 이제 컬럼들의 리니얼리 컨비네이션 형태를 표현한다는 거죠. x1, x2 이런 식으로 붙은. 그러니까 이게 해가 존재한다는 건 이 B라는 아이가 컬럼 스페이스에 있어야 AX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해봤더니 이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어요 라고 하는 건 이제 해가 존재한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 XP라고 하는 건 뭐냐면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해서 이제 특수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얘는 이제 그냥 AX는 B라고 하는 건데 AX는 B의 해는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한 개만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AX는 B를 만족하는 그냥 어떠한 해를 하나 찾았으면 그게 이제 XP라고 하는 particular solutio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XP는 B를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은 뭐냐면 AX는 이제 B의 솔루션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XN 플러스 XP가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할 건데 이때 XN은 뭐냐? AX는 0의 모든 해를 XN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XN은 널 스페이스의 원소가 되겠죠. 널 스페이스가 XN이 되겠죠. 그러니까 AX는 0의 모든 일반 해가 XN이고 이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하는 XP가 AX는 B를 만족하는 단 하나의 솔루션, 특수해,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둘을 더해주면 general solution of AXB, AX는 B의 일반 해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A를 취해주면 당연해지죠. AX는 0이고요. AXB는 B가 되니까 B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표현이 되고 한번 예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시험 기출 문제였어요. 지난 학기 시험 기출 문제였고 지난 학기에는 이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이것만 주어지고 로우 엡실론 매트릭스를 구하여라 이것에 이제 U를 구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R을 구하라고 했어요. 로우 리듀스드 엡실론을 구하라고 했고 세 번째는 베이시스 오브 널 스페이스 이제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베이시스를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하여라. 네 번째 문제가 이 B1, B2, B3인데 이게 이제 1, 5, 5에 해당하는 X의 솔루션을 구하여라. 얘가 네 번째 문제였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B1, B2, B3를 해볼게요. 일단은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시험 문제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네, 풀어보면 일단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어, 이게 솔루션을 가진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B라고 하는 게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원소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것이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원소여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컬럼들은 이제 1, 2, 마이너스 1, 3, 6, 마 3, 3, 9, 3, 2, 7, 4가 있어요. 컬럼 스페이스는 이들의 linearly combination 형태로 표현된 어떠한 공간인 거예요. 그럼 이 공간 안에 이 B1, B2, B3라고 하는 좌표가 찍혀 있으면 해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공간 안에 좌표가 찍혀 있지 않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선 이거를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럼 이 친구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해볼게요. 1, 3, 3, 2, 6, 9, 7, 마 1, 마 3, 3, 4로 일단 정리를 해볼 건데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항상 솔루션에 해당하는 B1, B2, B3도 같이 해주셔야 한다고 했고 같이 해주게 되면 그래야 안 헷갈리죠. 1, 3, 3, 2가 되고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 밑에 거에 2배를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0, 0, 3, 3, 0, 0, 6, 6이 될 거고 그러면 B1에 B2에서 2B1을 뺀 게 될 거고요. 네. B2에서 2B1을 한 게 될 거고 얘는 B3에 B1을 더한 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upper triangular 구하는 forward elimination이죠. 그러니까 위에를 기준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3, 3, 2, 0, 0, 3, 3, 0, 0, 0, 0이 되고 이제 B1, B2-2B1 그리고 두 번째 i를 이제 해주면 되는데 5B1 더하기 2B2
더하기 B3가 될 거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얘를 2배 한 것을 여기서 빼줘야 되니까 이런 괴상한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알 수 있는 건 AX는 B 해서 솔루션 이라고 하면 5B1 빼기 2B2 더하기 B3는 0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러냐? 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즉, B라고 하는 아이들이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행이 0이 되어야,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것도 0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0 곱하기 5가 0이 아닌 값이 나오면 이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0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if 이게 0이라면 B1, B2, B3라고 하는 것이 컬럼 스페이스 오브 A가 될 거고요. 얘는 linearly combination of 어떤 거냐면 1, 2, 마 1, 3, 6, 마 3, 3, 9, 3, 2, 7, 4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자, 여기 지금 똑같은 벡터들이 몇 개가 보여요. 지금 여기서 뭐 linearly independent다, 뭐 dependent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거 어쨌든 C1, V1 더하기 뭐 C2, V2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건데 어차피 똑같은 벡터들이라면 C1 안에 합칠 수 있으니까 합쳐보자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A1, A2, A3, A4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칠 수 있냐면 이제 A 두 번째 컬럼은 A 첫 번째 컬럼 3배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linear combination of A1, A3, A4로 일단 바꿨고요. 그다음 이 A4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잘 보시면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빼는 거, 즉 A의 세 번째 컬럼에서 A의 첫 번째 컬럼을 빼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얘와 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식이 되냐면 linear combination of A의 1과 A의 3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결국엔 A의 1과 A 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C1의 1, 2, 1과 C2의 3, 9, 3이 만들어진 이것이 만드는 공간이 바로 컬럼 스페이스 오브 A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B1, B2, B3가 이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조금 합쳐주면 C1 플러스 3C2, 2C1 플러스 9C2, 마이너스 C1 플러스 3C2가 이제 되겠죠. C1, C2는 의미의 상수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1, B2, B3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B1, B2, B3라고 하는 게 C1에 1, 2, 마 1, 그 다음에 C2에 3, 9, 3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당하는 C1, C2를 저희가 구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당하는 C1, C2를 구해주게 되면 1, 2, 마 1 플러스 3분의 B2-2B1 이거 좀 칸이 부족하니까
제가 C1, C2를 바로 그냥 표현을 해드릴게요. C1은 3B1-B2가 되고 C2는 3분의 B2-2B1이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표현했냐, 왜 이렇게 되냐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B3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두 항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표현을 해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이렇게 C1, C2를 표현해 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 2x2 응열 구하는 거를 조금 옆으로 넘겨주고, 자, 이제는 이제 이걸 만족하는 C1, C2일 때 이제 U를 조금 적어볼 건데, 아까 이제 적어놨던 요거 봅시다. 1332, 아까 이제 여기 보면 1332, 0033, 0000이었죠. 그래서 0033, 0000이 B1, B2-2B1, 그다음에 0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아까 피봇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피봇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값과 지금 여기서 첫 번째 행에 처음으로 0이 아닌 값이 나온 게 이 값이죠. 이게 이제 피봇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처음으로 0이 아닌 값이 3이 나오죠. 이 3이라는 값이 피봇이 되고 세 번째 행은 0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과 3이라는 두 개의 값이 피벗 베리어블이 되고요. 그 외에는 이 3번과 2번과 4번 자리 이 두 자리에 있는 게 free variable이 됩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뭐입니까? x1, x2, x3, x4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1과 x3가 피벗 베리어블이고 free 베리어블이다. 이 피벗 베리어블과 프리 베리어블의 숫자, 개수 역시 나중에 해의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x1 더하기 3x2 더하기 3x3 더하기 x4가 2x4가 0이고요. 3x3 더하기 3x4는 0으로 가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가정이냐면 이 다음 가정이 뭐냐면 지금 AX는 B의 해가 존재하는 AX는 B의 해를 구할 때 어디 갔지? X의 널 스페이스 해를 구하고 난 파티큘러 솔루션 그 AX는 B를 하나 만족하는 솔루션 하나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이 해를 하나 지금 찾기 위한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널 스페이스의 해를 찾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AX는 0의 모든 해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간 장면은 이렇게 찾고 그 다음 AX는 0, 그러니까 이게 다 0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일반 해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00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이를 바탕으로 프리 베리어블들을 우리가 피벗 베리어블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x1은 이제 피벗 베리어블을 프리 베리어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x3는 마이너스 x4가 되죠. 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프리 베리어블은 어떤 값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어떤 값이든 줄 수 있는 값들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표현이 됐으면 이제 다시 AX는 B로 리턴을 할 거예요. 돌아오면 그제서야 여기가 이제 B1과 B2-2B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넘어오면 x1 더하기 3x2 더하기 3x3 더하기 2x4는 B1일 거고 그 다음에 3x3 더하기 3x4는 B2-2B1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1이 3b1-b2이고 x3는 3분의 b2-2b1입니다. 자, 왜냐하면 free variable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은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은 0이 될 거기 때문이죠.
x2와 x4는 0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네? x2와 x4는 0으로 한다. 왜? 이게 가능한 이유는 xp라고 하는 지금 그냥 만족하는 거 하나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x2와 x4를 0이라고 간단하게 두면 x1이랑 x3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x라고 하는 이 솔루션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러니까 xp라고 하는 솔루션은 3b1-b2 0 b2-2b1을 3으로 나눈 것과 0이 xp가 되겠죠. 이게 이제 x의 파티큘러 솔루션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xn이라고 하는 이 솔루션은 뭐냐면 x2와 x4는 어떤 값이든 상관없는 그냥 말 그대로 막 변하는 free variable, free 값인 거고 x1과 x3라는 피벗 베리어블을 프리 베리어블들의 값을 표현하는 걸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x2 더하기 x4랑 이제 마이너스 x4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이게 되고 xp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x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금 말한 이 모든 걸 다 더하는 거죠. 얘와 얘를 더한 xn 더하기 xp가 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x2와 x4는 그냥 임의의 실수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임의의 실수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하나의 솔루션을 지금 이게 지금 숫자로 돼 있어가지고 계산이 좀 깔끔하지 않긴 한데 문제로 돼 있어서 숫자로 돼 있으면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복잡하니까 한번 정리를 잠시 다시 해보면 이제 처음에 이러한 A라는 매트릭스가 있었고요. 이게 AX는 B가 해를 가지려면 이 B라고 하는 것이 컬럼 스페이스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 안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고 이렇게 B를 이렇게 C1, C2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벗 베리어블과 프리 베리어블을 구했고 그 다음에 xn이라고 하는 걸 구해주기 위해서 이 값들이 다 0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고 피벗 베리어블들을 프리 베리어블들의 값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 다음 다시 AX는 B로 넘어와서 얘 같은 경우에는 파티큘러 솔루션이 그냥 만족한 하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프리 베리어블을 0으로 고정시켜 놓고 X1과 X3를 구해준 거죠. 그래서 그냥 수많은 솔루션 중에 하나인 파티큘러 솔루션과 모든 AX는 0의 솔루션이 돼버린 거죠. X2와 X4가 어떤 실수든 상관없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해준 게 X라고 하는 솔루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AX는 B의 솔루션을 구하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까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피벗이랑 프리 베리어블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 row reduced epsilon 폼에서 보면 이렇게 1이라고 하는 리딩 원 자리에 있는 것들이 피벗이 되겠죠. 여기서도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자리가 다 피벗이 될 거고요. 동그라미가 아닌 것들이 프리 베리어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든 A에서 U로 가는 이런 그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이 엘리미네이션 과정은 어디서든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이제 도입을 시킬 건데 랭크라는 개념입니다. 이 랭크라는 개념 같은 경우는요. 이제 디멘션이라는 것을 이제 디멘션, 베이시스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할 건데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쓰이는 거죠. 말 그대로 랭크예요. 이게 이제 피벗의 수입니다. 어떤 행렬 A의 성질 같은 거예요, 이건. 그다음 n-r. 자, A가 n by n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n-r이라고 하는 게 free variable의 개수죠. 사실 당연하게 이제 나중에 디멘션이랑 연결이 돼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기억을 한 상태에서 리니어 인디펜던트와 스팬이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이어져서 for fundamental subspace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응선대가 여러분 시험 범위가 그 지난 학기나 이런 작년이나 이런 비해 적다고 해도 줄었다고 해도 양이 장난 아니게 많아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놓으시지 않으면 네,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리니어 인디펜던트 그리고 베이시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어려워하는데 리니어 인디펜던트는 쉬워요. 뭐냐? V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고 VI라고 하는 걸 그 벡터 스페이스 안에 벡터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CI를 그냥 이미 실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C1, V1 더해서 CK, VK가 0벡터가 되도록 하는 CI가 모두 0이면 linearly independent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데 이 0벡터가 되도록 하는 이 모든 식 앞에 있는 값들이 다 오로지 0일 때만 0이면 이게 linearly independent가 되고 그게 아닌 경우는 linearly dependent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linearly independent와 관련된 것은 좀 많은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0벡터는 어떤 벡터와든 linearly dependent하죠. 당연한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경우에 linearly dependent를 하냐면 V1부터 VK라고 하는 벡터가 있을 때 이 중에 이미 한 벡터를 뽑았어요. VI 벡터를. 이 VI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리니얼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면 얘는 dependent인 거죠. 무조건. 그러면 리니얼 디펜던트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벡터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벡터 3개가 2차원 벡터인 거예요. 그냥 뭐 1,1, 뭐 2,3, 뭐 그다음에 0,1 이런 벡터라면 얘는 무조건 리니얼리 디펜던트인 거죠. 남은 2개로 다른 하나를 무조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팸의 개념을 알아볼 건데 스팸은 뭐냐면 생성한다예요. 생성한다가 뭐냐면 몇 개의 벡터를 모아놓고 걔네들을 스팬시키면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공간이 뭐 R2라고 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고 뭐 RN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 모두 다 벡터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벡터들이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어낸다를 스팬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벡터 V가 있고 이 V가 W부터 WL이 V의 벡터라고 했을 때 모든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는 V 벡터가 W들의 리니얼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면 W부터 WL이 V를 스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들 유니크하진 않겠죠 여기서는. 그렇지만 어떠한 조건이 붙고 나면 유니크니스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유니크하다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게 어떤 조건이냐면 이제 베이시스, 코디네이션, 디멘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게 달라지죠. 자, 일단 베이시스는 뭐냐면 좌표예요. 그러니까 좌표계예요. 코디네이션은 좌표잖아요. 베이시스는 좌표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좌표계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벡터들이 베이시스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그냥 x, y 평면이라고 하는 이러한 벡터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벡터는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베이시스는 1,0이랑 0,1이에요. 이 둘의 리니얼 컨비네이션이면 모든 2차원상의 벡터를 다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둘로 R2라고 하는 평면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1과 0, 0,1 이런 것들을 우리는 R2의 베이시스라고 하고 앞에 붙은 이 C1, C2를 뭐라고 하냐면 좌표라고 하죠. 자,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2,3이에요. 이거는 2, 3으로 찍힌 이 I입니다. 얘는 근데
우리가 0,1이랑 1,0, 1,0이랑 0,1을 베이시스라고 생각하면 이거 두 개 더하고 여기다 이제 세 개만큼 더한 값이 2벡터가 되잖아요.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에 1,0 더하기 3에 0,1 했더니 2,3이 나왔죠.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제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아이들이고 이게 이제 코디네이트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좌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는데 이게 베이시스라고 하면 이 베이시스 앞에 붙은 이 C1부터 CL이라고 하는 건 그 좌표계에서의 그러니까 W부터 WL이라고 하는 기본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좌표 그 평면 좌표 공간에서 앞에 붙는 개수가 좌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4절에 나올 건데 그람 슈미츠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그람 슈미츠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게 좋은 베이시스를 찾는 과정이냐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수학에서 어가 있고 더가 있어요. 더는 한 개를 의미하는 거고 어는 한 가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어 베이시스라고 하면 그 벡터 공간을 담당하는 베이시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그냥 find the라고 하면 하나를 찾아라는 뜻이고 find the라고 하면 이걸 만족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행렬도 마찬가지로 find the matrix라고 하면 주어진 조건에 만족한 행렬은 무수히 많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를 찾아라 라는 뜻이고 find the라고 하면 어떠한 논증이나 이런 증명 방법을 통해서 이거 단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걸 찾으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2차원을 구성하는 게 1,0과 0,1이 아니더라도 그냥 서로가 이제 인디펜던트한 벡터라면 1,1이랑 예를 들어 0,1이 더 쳐봅시다. 0,1이랑 1,1 이 두 벡터만으로도 모든 2차원 평면을 스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와 얘도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단지 1,0과 0,1에 비해 좋은 베이시스는 아닐 뿐인 거죠. 어쨌든 이러한 것도 베이시스가 된다 라는 의미고요. 그럼 베이시스는 어떨 때 베이시스냐면 W1부터 WL이 베이시스 오브 V라고 하는 건 W1부터 WL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여야 한다는 뜻이고 W1부터 WL이 V를 스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W1부터 WL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는 건 V라고 하는 게 유니크에 된다는 거죠. 아까 여기서는 W1부터 WL이 인디펜던트라는 정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V는 뭐 유니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조건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결정되는 V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좌표가 되고 이 개수가 바로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 좌표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ny two bases have the same number of elements.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제 차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게요. 우리 어떤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공간의 차원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제 생각을 많이 할 건데 R2면 2차원이잖아요. 이 여기서 말하는 차원이 디멘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멘션 오브 R2는 2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디멘션의 개념을 살펴볼 건데 이 디멘션은 뭐냐면 바로 베이시스의 수가 디멘션이라는 거죠. R2인 이유는 뭡니까? 그냥 R2는 베이시스가 두 개만 있으면 구성이 되잖아요. 한 개만 있는다고 R2가 구성되는 게 아니죠. 세 개가 있으면 얘는 디펜던트이기 때문에 넘쳐나요. 그렇기 때문에 R2는 두 개면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의 수가 디멘션이 된다는 거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베이시스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스팬을 하는 어떤 벡터의 이제 벡터 공간 V를 스팬하는 벡터들을 찾았어요. 얘네가 만약에 디펜던트이면 한 벡터를 빼고 인디펜던트인지 디펜던트인지 그 한 벡터를 빼고 그래도 V를 스팬하는지 체크를 하고 그래도 V를 스팬한다면 나머지 벡터들이 인디펜던트인지 디펜던트를 확인을 해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결국에는 얘네가 리니얼 인디펜던트이면서 스팬을 하는
그 쌍을 찾으면 그게 베이시스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시를 또 가져와 봤는데 이 예시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다항식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P가 3 이하라고 하는 이 다항식 집합은 무슨 뜻이냐면 3차식 이하의 다항식들의 집합이 P3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집합이 벡터 스페이스인지 아닌지부터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게 벡터 스페이스인지 아닌지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면 첫 번째, 화면이 잠깐 깨졌네요. 첫 번째, 뭐 사실 자명한 벡터 스페이스예요, 얘는. 체크 벡터 스페이스를 한다면 뭐가 있었죠?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체크하면 돼요. 벡터 에디션은 이 P라고 하는 거 안에 있는 임의의 두 벡터를 골라와서 이 두 벡터의 합이 여전히 이 안에 있음을 보여주면 되고요. 얘는 어떠한 상수, 실수인 상수를 가져오고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이 벡터 하나를 가져와서 CXI1이 이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이렇게 가져오면 올리로 붙여주면 자 x1으로 표현을 하면 a0 플러스 뭐 a1x1 플러스 뭐 a2x2의 제곱 더하기 뭐 a3 뭐 세제곱이 되고 a0 더하기 뭐 a2x2 더하기 뭐 a2x2의 제곱 더하기 뭐 a3x 뭐 3의 뭐 3가 아닌데 2인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x1 더하기 x2도 마찬가지로 뭐 더해가지고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고 상수배한 것도 마찬가지로 상수배인데 어차피 이 a 값들이 실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명하게 벡터 스페이스인 게 증명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벡터 스페이스인 거를 자명하게 이제 벡터 스페이스인 걸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거의 베이시스와 디멘션을 찾아볼 건데 일단 지금 주어진 셋이 a0 더하기 a1t 더하기 a2t 제곱 더하기 a3t 세제곱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생각해보면 이게 0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지금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A는 실수고요. T는 실수가 아니죠. 어떤 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되려면 무조건적으로 A3, A2, A1, A0가 다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I가 무조건 0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어떤 I에 대해서? 모든 I에 대해서. 0, 1, 2, 3에 대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래서 뭐냐면 얘를 이제 이 4개의 벡터가 linearly independent하다라는 거죠. 약간 펜이 많이 써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t에 대해 성립하려면 a0, a1, a2, a3가 0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거는 자, 모든 다항식 그러니까 3차 이하의 다항식은 1, t, t제곱, t세제곱의 linear combination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에 각각 상수배를, 실수배를 곱하면 어떠한 3차 이하의 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1, t, t제곱, t세제곱이 이제 보통 이렇게 씁니다. span 이게 이제 p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보면 알 수 있는 게 얘네가 linearly independent이고 얘네의 스팬이 p3를 스팬한다고 했으니까 1, t, t제곱, t세제곱이 이 p의 베이시스가 되고 이것의 디멘션의 p 이거는 베이시스가 4개이기 때문에 4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거에 베이시스를 구하여라 혹은 디멘션을 구하여라고 하면 뭐 벡터 스페이스를 인지부터 확인을 하라고 하면 벡터 스페이스 인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찾아줘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스팬이 이걸 만족하는지를 찾고 그러면 아 이게 베이시스구나 라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이제 또 두 번째 문제 풀이 시간 때 한 번 더 몇 가지 좀 더 가져와서 풀어볼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정도로 지금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for fundamental subspace라고 하는 걸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튜터링의 시간상 이게 마지막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컬럼 스페이스랑 널 스페이스는 어쨌든 위에서 잠깐 계속해서 다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뭔 소리인지 이해는 됐을 거예요. 이제 로우 스페이스랑 레프트 널 스페이스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컬럼 스페이스랑 레프트 널 스페이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널 스페이스랑 똑같아요. 단지 A의 트랜스포즈인 거예요. 왜? 자, A의 트랜스포즈가 아까 뭐였죠? A가 행과 열이 이렇게 있었으면 트랜스포즈는 열과 행인 거잖아요. 로우 스페이스는 열에 대한 거였으니까 열이 다시 이제 트랜스포즈가 들어간 게 당연히 되겠죠? 마찬가지로 레프트 널 스페이스도 그러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게 되냐면 이제 3단원에 가면 뭐 컴플리먼트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뭐 어떤 것과 어떤 거는 서로 수직이다. 뭐 어떤 것과 어떤 것도 수직이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래서 이 그림이 보면 나와 있죠. 로우 스페이스랑 널 스페이스가 수직이고 컬럼 스페이스랑 레프트 널 스페이스는 수직이다. 그 다음 아까 했던 그 x는 xn 플러스 xp가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 널 스페이스에 있는 xn과 파티큘러에 있는 xp라고 하는 게 x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고 그 벡터가 결국엔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림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정보들을 알아볼 거냐면 각각의 디멘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볼 건데 일단 자, 봅시다. 디멘션 로우 스페이스는 디멘션 RU와 같고요. 이게 R입니다. 얘는 피벗 베리어블의 수예요. 이 U라고 하는 건 그 엘리미네이션을 진행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디멘션 R과도 같아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A와 U와 R 이 방식을 진행했을 때 여기 이제 있는 이 어떤 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 값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당한 이 피봇들의 개수이자 이제 여기서는 이게 이제 여기서 1, 1, 1, 1이 될 건데 뭐 개수가 똑같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여기서 로우 익스체인지랑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진행하면 디펜던트한 행들은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 아이들 알짜배기들만 남는 거예요. 더 이상 얘네들이 소거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것들의 디멘션이 같고 이것들의 디멘션의 수가 곧 R, 랭크가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무엇이냐? n-i죠. 이게 보다 free variable의 수가 되는 거겠죠. 이건 역시 굉장히 자명해지는 거죠. 아까 free variable이라고 한 게 튀어나오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AX는 0이라고 하는 그것의 제너럴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number of maximal linearly independent columns입니다. 자, 그러니까 maximal linearly independent columns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linearly independent한 컬럼들의 수를 다 모은 게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예제로 풀어봤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linearly independent한 컬럼이 여기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컬럼의 디멘션은 2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건 dimension 컬럼 스페이스 오브 R과 dimension 컬럼 스페이스 오브 U도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엘리미네이션을 진행하는데 이 로우가 바뀐 것이 컬럼이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의 디멘션은 같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다 디멘션은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은 건 그 각각 스페이스가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각각의 디멘션이 같은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거는 예지 지워줄게요. 그 다음은 이제 레프트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에 대한 내용인데 디멘션 레프트 널 스페이스는 트랜스포저로 해서 n-r이라고 씁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 이제 각각의 베이시스들을 또 알아볼게요.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의 베이시스는 피벗 위치의 A의 컬럼들이 됩니다. 그 다음 널 스페이스 오브 A의 베이시스는 이제 어떤 거가 될 거냐면 자 아까 free variable 불들이 이제 각각 널 스페이스의 어떤 그런 이제 디멘션을 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free variable만큼 베이시스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1, 0, 0, 그래서 0,에서 0, 0, 1까지 했는데 이것의 개수가 어떤 거냐면 y1부터 yn-r까지가 되는 뭐 이런 느낌으로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찾아주게 되면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근데 마찬가지로 널 스페이스도 한 가지 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이제 얘는 이제 널 스페이스와 이게 같아요. 얘는 디멘션이 같은 게 아니라 디멘션도 같고 그냥 이것도 같아요. 왜? 그 다음 컬럼 스페이스 그 로우 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같아요. 왜 그러냐? 일단 이 로우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벡터, 그러니까 그 열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열 내에서 그냥 상수배를 하고 더하고 빼고 위치 바꾸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내부에서 그냥 상수배만 했던 거지 벡터라는 것 자체를 바꾸진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널 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컬럼 스페이스는 벡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디멘션은 같은데 컬럼 스페이스 오브 A랑 컬럼 스페이스 오브 R이랑 컬럼 스페이스 오브 U는 다른 거죠. 하지만 로우 스페이스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컬럼 스페이스와 로우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그다음에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봤을 때 이 로우 스페이스는 지금 우리가 엘리미네이션을 진행을 하잖아요. 엘리미네이션을 진행을 하면 여기서 A라고 하는 I에서 뭐 그냥 상수배하고 빼고 상수배하고 빼고 그냥 행 바꾸고 이런 작업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숫자의 어떤 벡터 자체를 바꾼 게 아니라 벡터의 실수배 혹은 상수배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실수배 혹은 상수배한 것들을 벡터가 스팬하는 거나 그거 하기 전에 벡터가 스팬하는 거나 똑같은 공간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우 스페이스 오브 A랑 로우 스페이스 오브 U랑 로우 스페이스 오브 R이 모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명하게 디멘션도 같은 거죠. 널 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AX는 0의 해가, UX는 0의 해가, 그리고 RX는 0의 해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자명하게 같게 돼요. 하지만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와 이 다른 친구는 벡터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수만 유지가 되고 피벗의 개수 때문에 개수만 유지가 되지 생성하는 공간은 같은지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일단 그러니까 같지는 않은 거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이 프리 베리어블도 나오는데 여기서 뭐 저희가 이제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해서 해를 좀 찾게 되면 그러니까 프리 베리어블만큼 인디펜던트한 해를 찾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건 뭐냐면 그 아마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AX는 B라고 하는 것의 해의 개수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이제 조금 정리할 것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left inverse랑 right inverse의 개념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A를 n by n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리고 rank of A가 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full rank라고 하는 건 A는 이제 이 R이라고 하는 게 M, N 중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full rank일 때는 이건 자명한 사실이죠. 자명한 사실이고 full rank일 때는 left inverse 혹은 right inverse가 존재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아까 인버스는 스퀘어 매트릭스인 정사각 매트릭스에서 존재한다고 했는데 레프트 인버스랑 라이트 인버스는 말 그대로 이런 개념입니다. A의 왼쪽에다 곱했더니 그러니까 A는 n by n이고요. 얘는 이제 n by m 행렬인 B를 곱했더니 in이라고 하는 n by n 항등 행렬이 나오는 경우 다음 A에다 C를 곱했더니 얘는 이제 n by m인 행렬을 곱한 거죠. m이 나오는 거죠. 이 경우를 left inverse, 이 경우를 right inverse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B와 C를. 그리고 놀랍게도 이 left inverse와 right inverse는 추후에 프로젝션 매트릭스에서 또 확장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러니까 이게 다 숨은 뜻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느낌으로 아셔야 되냐면 R과 M과 N의 관계에 따른 해의 개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R이랑 M이랑 N이 같을 때. 자, 그 다음 두 번째, R이 N이랑 같은데 N보다 작을 때. 그 다음 세 번째, R이 어떤 경우일까요? M이랑 같은데 N보다 작은 경우. 네 번째가 R이 M, N 모두보다 작은 경우가 존재하겠죠. 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자세한 설명보다는 약간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단 한 개의 해를 가짐.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얘는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 A가 스퀘어 매트릭스이고 인버터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X는 A 인버스 1의 B인 유일한 해가 하나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R이 N인데 N보다 작은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M, N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일까요? 식이 더 많고 베리어블이 이 경우는 이제 식이 많고 변수가 적은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자, 어떤 식이 되냐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B가 그러니까 이제 AX는 B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AX는 B가 이렇게 있는데 B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있다면 B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있다면 해가 단 한 개 존재해요. 근데 없다면 이 경우는 옵티말 솔루션을 구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3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R이 M이랑 같은데 N보다 작은 경우는 이 경우는 너무 자명한 경우인데요. 항상 B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포함해요. 자,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M이 이렇게 있고 N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건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얘는 해를 갖는다면 무한개의 해를 갖는다는 거죠. 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에는 얘는 이제 두 가지 경우예요. 해가 무한이거나 해가 없거나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배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기출을 보시면 해 개수를 가지고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제 시간상의 문제로 다음 튜토링 때 조금 진행을 할 거지만 일단은 이렇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간단히 이해를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n by n 그러니까 이제 n이 더 크다면 예를 들어 2 by 3 매트릭스 같은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컬럼 열을 이루는 건 두 가지 원소인데 뭐 랭크가 m이라고 했으니까 피봇의 개수가 똑같다고 했으니 뭐가 되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영행이 존재할 수 없는 거고 항상 컬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얘도 뭐 피봇이 n개다 라고 하면 얘는 모든 이런 경우에 다 피봇이 있는 거니까 모든 마다 다 이렇게 있는 거니까 해가 있다면 단 한 개가 있는 거죠. 없다면 최적해라고 하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나 다양한 방법들을 바탕으로 구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 경우는 스퀘어 매트릭스 인버터 역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 한 개의 해인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고요. 이 경우는 피봇의 개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영행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영행이 존재하는데 값이 있다? 그러면 해가 없는 거고 그게 아닌 다른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일반화된 역행렬이 있어요. 우리가 기존의 역행렬은 정사각행렬에서 얘기했지만 얘는 n by n 행렬에서 이야기하는 역행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두 번째 튜토링 때는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뒤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랑 프로젝션 매트릭스 그 3단원 내용과 그리고 조금 문제와 개념, 앞에서 오늘 했던 개념들과 두 번째 튜토링 때 할 개념들에 접목된 문제들을 조금 풀면서 어떻게 개념이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